이봉규 토크 콘서트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9월 23일 오후 3시 인터파크에 예약을 하시면 되는데 어려우신 분들은 송금을 해주시면은 현장에서 티켓을 받고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송금하시고 문자 꼭 넣어주시고요. 깜짝 게스트 많은 경품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품 타가세요.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은요, 부동산 스터디에 지난 5월 22일 날 올라온 글이 다시 떠돌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목이요, 전라도와 부정선거 퀘스천마크 2개 달았죠. 머니조아란 님이 올려주신 건데 이게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곧 있으면 총선이네요. 또 전국이 시끄럽겠지요. 지난 대선 때 두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게 있었는데요. 하나는 윤통이 너무 아슬아슬하게 이겼다는 거죠. 솔직히 자격도 안 되는 이재명이가 대선 주자로 나왔기에 어쩌면 전라도 지역에서도 난생 처음 타당의 대선 주자를 뽑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부여되었는데도 역시 나였나요? 전라도 지역 분들에게 정말 실망스럽더라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재명이 너무 쉽게 대선 승복을 했다는 사실. 예전에 박통과 문재인 때 윤통과 이재명보다 표 차이가 더 많이 났었는데 그때도 좌파놈들 재개표해야 한다고 길길이 날뛰지 않았나요? 근데 0.7% 차이인데 이재명이 그렇게 쉽게 승복을 한다고요? 이 두 가지 의문점에서 만약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아마 저 전라도 지역에서 투표 조작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결론을 내보았습니다. 아무리 지역색이 있다지만 어떻게 이재명 같은 인간에게 저렇게 몰표를 줄 수 있었을까요? 지난 총선 부정선거권으로 보는 눈이 많으니 아마 경계 허술한 전라도 지역에서 표갈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최선을 다했지만 이라는 이재명의 승복이 아직도 귓전을 맴도네요. 이렇게 글을 써주셨는데요. 와, 제가 이게 왜 다시 화제가 되는지 이해가 가네요. 저도 이런 생각 못 해봤거든요. 저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이제 대선 말고 4.15 총선 때 부정선거 기획자가 수도권에 집중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경상도는 총선에서 손 안 대도 우파가 이기는 거고, 호남에서는 뭐 좌파가 이기는 거니까 거기 잘못 손댔다가 너무 티가 나니까 수도권은 박빙승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만 올려놓으면 떨어질 민주당 의원들이 붙고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긴 조금만 퍼센테이지를 갈아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전라도와 경상도 손 안 대고 수도권, 그리고 이제 부산에 이제 뭐 한두 군데 몇 군데, 부산에서도 그 박빙 지역이 있습니다. 영남인데도 거기 이제 좌파가 가끔 되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또 박빙 지역도 있어요. 그런 데 손볼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분은 전라도와 부정선거 그러면서 이건 이제 총선이 아니라 대선 때 이상했다는 거예요. 대선 때. 왜냐면 저 이재명이 죄가 대선 전에도 다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저런 후보, 그다음에 형수 욕설도 다 드러나고 들을 사람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많이 뽑아줘? 특히 전라도에서도 많이 투표 이재명한테 많이 안 할 것이다. 이참에 윤석열에 대한 표도 많이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이재명이가 싫으니까. 윤석열이 좋은 것보다도. 그런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전라도에서도 이재명에 대한 엄청난 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압도적인 퍼센테이지가 나왔잖아요. 정확한 퍼센테이지 제가 숫자를 기억 못하는데 또 숫자 되면요, 그 숫자 1, 2% 틀렸다고 지랄들어 하는 좌파들이 많아서 하여튼 압도적으로 전라도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때 좀 이상하다는 했어요. 그래, 아무리 그래도 이재명인데 아이고 그래도 거길 몰표를 주냐? 어느 정도 6대4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막 엄청나게 줬어요. 그래서 하여튼 호남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분 얘기는 그게 아니되는 거예요. 호남에서도 민심 위반이 있었는데 부정선거 하는 놈들이 표갈이 하려면 다른 데는 그때 도끼는 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버에서 조작하는 것도 그렇고 통 갈아치기 하는 것도 그렇고 호남에서는 감시가 좀 덜하니까 거기 누가 감시해요. 호남은 몰표 나오는 데니까 신경을 안 썼지. 신경 안 쓰는지 예를 들어서 봅시다. 호남에 예를 들어서 뭐 한 60%, 한 50%, 60% 나오는 거를 이재명이 그거를 80%, 90%로 바꿔봐요. 근데 상당히 나왔거든요. 그때 90% 가까이 나왔을 거예요. 넘었나? 가까이 나왔나? 자세히 기억 못.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20%를 표 얹기를 했다면 서버에서도 그렇게 얹고 유통하는 사전투표 이런 데 얹어버렸으면 대통령 선거는 어차피 지역 이런 거 상관없이 전체 득표수 차이니까, 그러니까 0.7% 차이로 따라붙은 거 아닌가, 이런 의혹입니다. 그 말 되네. 그리고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재인하고 붙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겼을 적에 그때 표 차이가 꽤 났는데도 부정선거했다고 김어준이 영화도 만들고 왜 난리 났었잖아요. 다큐멘터리 만들고. 저놈들 아주 표가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났는데도 부정선거라고 길길이 뛰고 날뛰는 놈들이
이재명이가 0.7% 차밖에 안 났는데 아무도 저쪽에서 민주당도 그렇고 좌파도 그렇고 김어준 같은 놈들도 그렇고 아무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주장을 안 했어요. 그거 이상하다 그랬거든요, 저도. 근데 이분 얘기가 일리가 있네. 이상하다. 왜 그랬을까요? 저들은 부정선거를 했는데 실수를 한 거야.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야, 그 정도면 이기겠다 했는데 그걸 뛰어넘게 우파가 투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계산착오에. 그렇다고 이거 부정선거라고 주장할 수 없잖아요. 저들이 부정선거를 했어. 그러니까 두 가지 점을 잘 지적을 했네요.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최선을 다했지만 이게 이재명의 그 승복이 이재명이가 그 승복할 놈이 아니거든요. 요즘 검찰 조사 받는 거 보십시오. 승복할 놈입니까? 뻔히 증거가 나왔는데도 아니라고 그러고 뻔히 자기가 결제했는데도 난 그냥 사인한 거지 그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이화영이가 다 한 거라고 뻔히 다 드러난 것도 아니라고 그러는 놈인데 우기는데 아주 그냥 대한민국에서 2등 가라면 서러운 놈이고 뒤집어 씌우기 아주 명수인데 0.7% 졌으면 이재명이 성격이나 이재명의 캐릭터는 부정선거였다고 들고 나올 놈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카운트해보자고 들고 나올 놈이거든요. 근데 조용히 승복한 거 그리고 최선을 다했지만 이 최선이라는 데 의미는 부정선거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지가 직접 하진 않았겠죠. 그게 아니라 어떤 부정선거의 세력. 이건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거야. 이해찬이라든가 양정철이라든가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거지. 서로. 그러니까 이번엔 나를 위해서 다 움직여주겠구나. 내가 당선되면 쫙 알아서들 큰 상을 내리리라 알고 있으니까 알아서들 잘 뛰어주겠지. 안심 푹 하고 있었는데 졌어. 최선을 다했는데 부정선거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졌다. 그런데 부정선거를 만약에 전혀 몰랐다면 자기네들이 한 거를 그러면 이재명이가 깨끗이 승복할 놈입니까? 단식까지 하면서 검찰 조사 안 받겠다고 우기는 놈이야. 그리고 진술 안 하고 이 서명 날인 안 하는 놈이야. 이 0.7% 아깝게 진 거 이거 가만히 있을까요? 승복할까요? 이분 말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게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5월 22일 날 올라왔던 글인데요. 날짜가 있네요. 근데 다시 화제가 되는 게 일리가 있네. 그런데 자 그렇다면 이제 내년 총선이 문제잖아요. 부정선거 타면 우리 또 지는데 이 얘기인데 안 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도 부정선거 안 타게끔 지금 작전을 쓰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넌주시 작전. 이봉규처럼 대놓고 부정선거 수사해 이러고 하면은 또 나라가 뒤집어질까 봐 그런 거는 좀 말하자면 최대한의 혼란은 방지하면서 사실은 부정선거를 뒤집어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왜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그 선관위 드러났잖아요. 불법 채용. 그게 어마어마하게 나왔더라고요. 300 몇십 건이 나오고 이랬는데 15%가 다 부정 채용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나왔는데 그게 왜 다 드러날까요? 지난번에 나왔었잖아요. 근데 또 뒤진 거예요. 그리고요, 감사원에서 선관위 감사를 연장했습니다. 또 연장한다는 게 이제 뉴스에 나왔는데 오늘 뉴스에 그러니까 감사원이 선관위의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와 관련해서 7월 17일에서 9월 12일까지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는데 요거 11월 3일까지 한 달 더 연장한다고 오늘 발표했네요. 그러면서 그 연장하는 이유가 감사 범위가 워낙 방대하고 확보된 자료가 많아서 조사와 자료 분석에 시간이 더 필요해 내려진 결정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추측하는 거는 부정선거를 잡는다고 하면은 이제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채용비리 이거 나왔잖아요. 나온 거 사실 이거 그렇게 감사가 오래 걸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채용비리 한다고 명분은 내세우고 뒤지는 거야, 싹. 선관위의 그 시스템을 뒤지면서 그걸 광범위하게 봐야 된다. 부정선거 나머지 또 회계 부정 이런 걸 들여다본다 하고 명분으로 그렇게 내세우지만 뒤로는 부정선거의 흔적을 찾는 거 아닌가. 서버에서 흔적 찾을 수 있거든요. 직원 컴퓨터에서도 또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부정 채용한 사람들 휴대폰 압수수색이든가 계좌 압수수색 이런 거 하면 계좌가 어디로 돈이 들어온 거. 그러면 이게 구린 돈이 들어온 건데 그 구린 돈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돈이 구린 돈이 많이 들어온 게 있다면 그게 또 거기로 파고 들어가면 부정선거에 엄청난 돈 먹고 부정선거 할 수 있거든요. 서버에서 조작만 하면 되는데 일생 편하게 살더니 10억이고 20억이고 빵! 그리고 서버에서 한번 마사지 해라. 그럼 얘는 잘려도 평생 먹고 살 돈 벌고 나오는 거니까. 그런 게 있을까봐 조사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한 달 더 연장하면서 11월 3일까지. 그러면서 그 이유를 방대한 자료,
확보된 자료가 많아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 채용 미리만 방대한 자료가 이렇게 많을까요?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특명하에 제 추측이에요. 그냥 내가 이제 부정선거와의 싸움하자 그러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니까 단서 잡은 다음에 그때 까자. 일단 단서 한번 잡아봐, 쑤셔봐. 그래서 나오면 그때 박살내자. 일단 그거 초종긴 잡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또요 MBC 제3노조가요 그 PD 수첩도 거론하면서 대선 전날 밤 그 신앙님이 김만배 가짜뉴스 틀어준 거 이거에서 미디어 이용해서 부정선거 타이틀을 달고 나왔어요. 신앙님이 김만배 이걸로 뭐 부정선거까지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MBC 제3노조에서 부정선거 딱 이렇게 타이틀을 들고 이거 조선일보에서 또 부정선거 이러면서 제목에다 씁니다. 분위기가 뭔가 컨센서스가 있지 않나. 암묵적인 왜 동반관계 있잖아요. MBC 노조 이 우파잖아요. 대통령과 감사원 쭉 조선일보도 여태 여태 그 부정선거에 대해 취재 못했잖아요. 그에 대한 죄책감 이런 걸 또 쓱 숟가락 얹기 위해서 부정선거 뭐 이러면서 아주 근데 지네들은 취재 안 했지만 이런 걸 이렇게 암묵적인 어떤 행동 게시가 들어간 거 아닌가. 부탁합니다. 부정선거 잡지 않으면요 총선 져요. 제도를 바꾸든지 수개표로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자 갑시다. 앞에서 와이프가 지금 배를 지금 쓰라리잖아요. 부정선거 당하면 나라 거덜나니까 배가 아파서 지금 막 이재명이 감옥 안 가지니까 여기서 가슴이 답답하니까 쓸어내리고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아유 빨리 끝냅시다. 아유 진짜.